네, 이제 오늘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은 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중간에 나왔는데 팀과 상관없이 같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 좀 터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띄우고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제가 하면 되나요? 좋겠죠. 혹시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타이틀 지금 보이시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 모바일로 해서 제 얼굴이나 그런 거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장표만 지금 보여서 일단 드림스드림스 네, 그래요? 예. 예, 목소리만 들으시죠. 얼굴보다는 목소리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드림스트림 메이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메이커 스쿨이라고 안 하고 메이커라고 한 이유는, 저희 타이거 팀이 어떤 드림스트림의 드림을 메이커하는 팀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타이거 팀하고 메이커 스쿨에 대해서 좀 같이 연관관계를 보면서 타이거 팀이 해야 될 것들, 제가 좀 지나가면서 생각했던 걸 과거에 생각하면서 정리해놨던 것들,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타이거 팀에서 결국 고민하는 것들을 좀 각자 그 고민하고 있는 학교에 이렇게 적용할지 고민하실 텐데, 저는 어떻게 이제 고민해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드림스트림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드림스트림을 그러니까 꿈을 주는 학교, 그래서 꿈들을 많이 주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드림스트림이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타이거 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지금 기부하고 있잖아요. 재능 기부. 재능 기부하는 꿈들을 지금 실현해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드림스트림 타이거 팀은 어떻게 보면 드림스트림과 드림스 드림이 만난 뭐 그런 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지금 각자 그 스마트 스쿨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실천 방안대로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럼 드림스에 비돼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한번 짚고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일단 드림스트림의 그 비전은 이렇죠. 만방에 만개 학교를 지어서 리더를 양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 이게 이제 드림스트림 비전이죠. 이게 대표님이 적은 거 그대로 제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타이거 팀의 고론, 고봉 대표님이 이번 정기총회 때 말씀하신 걸 요약하면 100개 학교에서 10,000개로 학교를 제곱하고 건물짓기에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또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쪽으로 확대한다. 사역 범위를. 그리고 선교 모델을 학교에서 마을로 확대하는 것. 이게 타이거 팀의 역할이다. 결국은 이 세 개가 잘 적절히 포함된 이 세 개를 고려한 전략들이 수립돼야 된다는 의미죠. 이게 타이거 팀의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스마트 스쿨의 전략에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그 현지 니즈에 맞는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떤 학교에서 이제 마을로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제공한다든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든지 그 스마트 드림스 학교를 통해서 그런 선교 모델을 구현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드림스트림 비전과 그다음에 타이거 팀의 골과 그다음에 스마트 스쿨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의미에서 이걸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타이거 팀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저희 타이거 팀은 공급자라고 저는 이제 생각했고 이렇게 어떤 재능 기부라든지 뭐 또 다른 어떤 교육 인프라라든지 컨텐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공급자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공급자 페르소나랑 수요자 페르소나로 좀 타이거 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노하우맨 그래서 공급자 페르소나 이렇게 잡아서 뭐 나청춘치 60세를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서 전문 역량이 20년 이상 가진 분들인데 뭐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있고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여기 사실 계신 분들은 뭐 은퇴하실 일이 없는 분 같은데 사실은 이런 재능 기부를 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어떤 비정기적으로 뭐 컨설팅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고 뭐 가끔 일일 영역이나 그런 것도 개의치 않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즐기면서 살기에는 사실은 현재 연금이나 그런 건 너무 조금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렇다고 나에게 많은 돈을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나를 알아봐 준다면 나를 내가 어딘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들 인정해 준다면 용돈 정도 저렴한 비용을 받고 이제 자원봉사 같이 이렇게 좀 재능 기부하겠다 이런 수평의 모델이 있을 것 같아요. 무료가 아니라 기부가 아니라 이렇게 공급하는 노하우 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거 이제 저렴한 비용에 자문을 제공한다. 그래서 수평 모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정말 순수하게 무료로 주는 거죠. 물질이 없어서 무료로 이렇게 전수해준다든지 같은 그룹 고민을 하는 멤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런 데서 의미를 찾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인생 살아오면서 바빠서 못했던 것들 도우면서 살겠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기부해주는 수직의 모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CSN 우측 상단에 보면 크로스 솔루션 네트워크라고 돼 있는데 이 스탬프가 찍혀 있을 텐데 CSN 하면 크로스 솔루션 네트워크 이렇게 수평의 저비용을 받으면서 자문을 제공하거나 컨설팅 해주는 재능 기부하는 이런 곳과 수직에 무료로 제공하는 이것들을 총칭해서 크로스 솔루션 네트워크 그러니까 솔루션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CSL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미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그게 수직의 모델이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수평으로 저렴하게 또 이렇게 이웃사랑을 나누는 그 의미를 사실은 신앙적인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의 타이거 팀이 바로 이런 지금 현재 무료로 이렇게 재능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모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사실은 앞으로 이제 이 10,000개까지 확대되려면 수많은 노하우 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런 추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유치원에 있는 건 다음에 뭐 자료 보내드리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수요자 페르소나를 좀 봤어요. 헬프맨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나몰라라는 분인데 이분은 비즈니스 선교사로 나간 거죠. 학교를 뭐 이렇게 운영하거나 또는 뭐 현지에서 가서 어떤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모델인 거죠. 신학교 졸업해서 사실은 뭐 굉장히 돕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현지 마을에서 수입원 발굴해서 이제 그 마을의 경제적인 자립을 목표로 하면서 선교 모델을 지역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아까 타이거 팀 골의 맨 마지막에 마을로 이렇게 선교 모델을 확장하는 거 그거에 대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지역의 문제 해결에 대한 솔루션이나 어떤 그런 인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자금 같은 게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현황들을 좀 보면 뭐 선교사님 있는데 아울리치를 많이 가죠. 교회에서 많이 가는데 사실은 선교사님이 필요한 풀이 가기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겠다는 사람들을 모집되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모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이 온다 그러면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게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어쨌거나 아이들 대상으로 자원봉사 한다든지 뭐 후원물품을 전달하든지 그 정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평 모델 입장에서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아마추어 말고 좀 돈을 지불하더라도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전문가가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아울리치 오거나 한두 번 이렇게 뭐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수입원을 발굴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판로라든지 그런
그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인 거죠. 또 수직 모델로 보자면 뭐 사실은 이제 무료로 이렇게 기부해 줄 수 있는 분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솔루션 팀에서 현장에 와서 좀 코칭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런 그 페르소나를 수요자 페르소나로 가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직접 경험했던 사례인데 아까 이미 앞에 이태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도 약간 언급되고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뭐냐면 재작년에 제가 중국 그 연길 탐방 프로그램 과기대를 또 같이 포함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 선교팀에서 갔을 때 그 교수님이 이제 비즈니스 하시면서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인데 교수님 하시다가 사실은 학교 상황이 어려져서 캐치하고 이제 비즈니스로 학교에서 나오신 거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상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면서 그런 거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이 비즈니스를 기획해서 현지에 인수인계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희 갔을 때 이런 시안에 대한 어떤 좀 그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보완하는 좀 노하우나 그런 인력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실은 다행스러운 하나님 인도 가운데 있었겠죠. 저희 멤버 중에 아우리치간 멤버 중에 디자인 업계에 조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뭐 아시겠지만 연일 야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괜찮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밑에 보면 포스터도 있지만 이런 거 포스터 초안 나오면 이 포스터 초안 시안 좀 어떻게 바꿔달라 그런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거든요. 돌아오고 나서도. 그래서 이 진행한 방식을 보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이제 우연히 자기가 필요한 솔루션을 가진 노하우를 가진 분을 만난 거고 현업화 복귀한 뒤에 개인적으로 계속 그분하고 서로 컨택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본인 업무라든지 현업도 많이 있고 지속적으로 개인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니까 이제 피로감이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괜히 해준다 그래서 좀 힘들다. 다음에 이렇게 또 요청 들어오면 다른 누군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요청한다면 대단한 각오 아니면 사실 해준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좀 제가 보면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태국에 양기장 설치하는 그 사례인데, 저희 교회 선교센터에 이제 한 달 정도 그냥 무료로 와서 숙식하시면서 쉬실 수 있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셨다가 그, 이 선교사님은 이제 태국의 오지에 선교하시는 분인데, 거기에서 하시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영양실조 때문에 이렇게 장애아를 계속 낳고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계장을 지어서 그분들의 건강이라든지 경제적인 소득원을 좀 마련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재료비를 또 돈도 없고, 그다음에 양계장을 짓는 노하우도 좀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그런 상황을 좀 얘기를 했죠. 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겠느냐.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가운데 그런 거겠죠. 저희 장로님이 사실은 그 장로님이 저희 제자반 그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제자반 애가 어, 하필이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인도 가운데 건축 쪽에 종사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철거도 하시고 막 그다음에 건축 현장 소장 계속 하신 분들 그런 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상황을 듣고 선뜻 그 재료비를 후원하겠다는 분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 가기 전에 재료 사도록 돈을 보내고 그걸 재료를 막 다 구입한 다음에 실제로 거기서 이제 셋업해서 실제로 현장 가서 뭔가 코칭해야 될 단계 때 이쪽에 전공이라고 보기보다는 오랫동안 현업에 계셨던 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네 분이 아예 가신 거예요. 가서 거기서 기초공사하고 프로모가 실제 일종일 동안 있으면서 같이 작업도 하고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양계장 짓는 거는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근데 이제 방식을 보면 이제 오프라인 미팅이었고 이제 우연히 이렇게 만난 그런 거라 볼 수 있는데 한계점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그 선교사님이 사실은 발로 뛴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전문가 접점을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좀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죠. 뭐 위에서는 건물짓기한테는 저희 컨택하고 알고 봤더니 뒤에 양계장에 대한 실제로
설비나 노하우 그런 거는 또 다른 그룹에 이렇게 컨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운영노하우까지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각계전투한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어떤 중간에 매개체 플랫폼 같은 게 있다면 사실은 선교사님 그 플랫폼에만 본인이 요구하는 것들을 인풋을 하고 그 플랫폼 내에서 뭐 건물을 짓는 노하우를 가진 그룹과 양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그룹 또 선교사님이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뭐 가공하고 판매하는 그룹까지 이렇게 연결해줘서 실제로 이걸 서포트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타이거 팀 조인하기 전에 임채정 대표팀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가 작년 여름 캠프가 끝난 직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 가운데 만나게 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도 이제 타이거 팀에 그때 조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제 좀 좋은 점들과 보완할 점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이 플랫폼을 만들 때 지금 타이거 팀이라는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을 만들 때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현지의 니즈에 맞는 카테고리를 적절히 잘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아까 김영선 선교사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현지에서 하고 싶어도 한국과 많은 상황 당연히 있을 것 같은 환경들이 제공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의 어떤 인프라의 한계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기술 전문가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유료도 좋으니까 지속적이고 전문가고 그런 것들이 좀 좋겠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면은 뭐 유료로 만약에 한다면 그 역량은 어떻게 개런티할 거냐. 뭐 그냥 단순히 재능 기부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사실 문제죠. 왜냐하면 재능 기부라고 해서 그 지속적이지 않거나 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아니면 개인의 피로도에 따라서 좀 하다가 난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선교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단되는 게 갑자기 중단되는 거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플랫폼에서 그런 툴들을 가지고 프로젝트 틈을 구성해서 유료와 무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앞에 사례 뒤에 사례 전부 다 요즘에 이제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로 가서 거기서 현지의 어떤 수입원들을 만들어서 그쪽에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전략 수립할 때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채널 같은 것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전에 계속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온라인 같은 오프라인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온라인 임태용 대표님은 몰라도 그냥 컨택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게 있다면 참 좋긴 하겠죠. 그리고 뭐 좀 후용 범위라든지 그런 것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재능이든 물질이든. 왜냐하면 수요 쪽에서 받아들일 때 기대하는 치와 그다음에 이 공급하는 쪽에서 기대하는 치. 나는 사실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 투입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수요자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들을 매칭을 잘 해야지 되는 게 이 플랫폼이 가져야 될 역할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 정리해보면, 이제, 코스 솔루션 네트워크 이 안에 그 운영하는 기능, 그러니까 노하우 풀을 구상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그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발주된 거죠. 이게 사실은 스마트 스쿨 팀, 뭐 아까 정보기술학교 그런 것들도 그런 거죠. 그리고 뭐 플랫폼에서는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매칭 앱을 좀 개발한다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 현지에서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수입원들이나 그런 것들을 경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정규적으로 접목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항목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현지 생산 컨텐츠를 생산해서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로를 연결한다든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차별화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또 적정 기술 어떤 것들을 현지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고민이 좀 현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공급하는 쪽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에 가장 적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라든지 문제 해결을 사전 논의해서 현장에 필요한 경우 현장까지 방문하고 아까 김현승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사가 부족하고 교사 자체가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각국 언어로 번역된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그 컨텐츠 플랫폼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스크립트만 넣으면 각국 나라에서 자동으로 그 강의 교환이나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게, 그러면 교사가 부족해도 직접적으로 동영상으로 강의할 수도 있고, 교사도 그렇게 강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타이거 팀은 뭐 이런 부분, 그 어떤 수익 모델 부분에서는 좀 크게 사실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속되려면 분명히 수익 모델이 이게 고려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포토샵 그런 거 되게 흥미있고 그런다 그러는데, 제가 들은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파우아에서 교육선교 아카데미 거기서 들었는데, 현지 아프리카의 현지에서 그 포토샵을 가르쳐서 한국에서 사진관 하는 분이 그 온라인으로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서 포토샵 배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 포토샵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온 사진을. 그러면 한국에서 사진을 그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분은 현지에다가 그에 대한 어떤 그 임금을 주는 거고, 뭐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니까 그런 걸 주는 거고, 그럼 아이들은 그 비용으로 학비 해결하고 또 자기 집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국에 있는 그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뭐 많은 물량의 뭐 사진을 보정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모델들. 그러니까 단순히 무료 기빙의 모델이 그냥 물질 후원의 차원을 벗어나서 현지에 자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익 모델 측면에서 좀 타이거 팀이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전략을 수립할 때, 나는 이거 컨설팅 해주고 빠질 거야. 그러면 사실은 그 뒤에 운영하는 선교사님 굉장히 고민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운영 채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드림스트림이라는 플랫폼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공급하는 우리 이쪽 측면에서 보면 타이거 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선교사님들이 현지 니즈 이쪽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을에서 나왔던 지역 선교 모델을 위해서 이런 수익 모델, 이게 좋은 이유가 LG 희망학교라고 그 우리 팀 내에서 링크를 보내줘서 좀 봤는데, 거기도 성공한 이유가 결국에는 현지에 수입이 될 만한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그거를 현지 사람들을 알려줘서, 그다음에 그 현지에 있는 호텔하고 또 연결도 해주고, 그래서 팔로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수입이 생기니까 학비도 내고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자기 집도 개량하고 막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어떤 분들은 이런 수익 모델 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본 게, 그러면 이제 타이거 팀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팀에 들어가서 해야 될까? 내가 가진 노하우는 뭔가? 여기 기라성 같은 아주 경력들 가지신 분들이 많은 저는 일개 직장인인데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에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를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 전자정보통신공학을 전공했고, 회사에서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 한 6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한 12년 정도는 그 UX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게 고객들한테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설계한 것들이 고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어떻게 통계적으로 증명할 것인가, 이게 쉽다, 불편하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성적인 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어떻게 통계적으로 증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 부분 하나,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가 노인복지라서 사실 회사 다니면서 사이버 대학에서 노인복지 자격증을 따고, 아니,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사실은 그 은퇴 인력에 대한 노하우를 사회적으로 재활용하고 자존감 있는 노후로 보내게 하겠다는 그런 거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트리지를 좀 공부한다든지 통계적으로 사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선교 모델에서는 비즈니스 에스미션에서 FM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연변 탐방지 프로그램도 그렇게 다녀온 거고, 그래서 제가 가진
경험이나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 경력이라면 경력 그런 것들, 관심 분야면 관심 분야 그런 것들에 사용한 게 이제 CSS 플랫폼에 대한 그 한 부분이 있어서 앞에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UX 프로세스를 실제로 가장 잘 접목하고 그럴 수 있는 팀이 어떤 팀일까?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을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사실은 사용자 중심 하다가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걸 사실 발견을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맨 첫 페이지 도입할 때 그 스마트 스쿨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걸 수요자랑 공급자 측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 공급자를 먼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줄 수 있는가 그것부터 나열해 놓고 그다음에 수요자는 이런 걸 요구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요자가 뭘 원하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그 작년에 그 대표님이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 받은 자료 있잖아요. 사실 읽어봐야지 그러다가 계속 미루고 못 읽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도 있지만 두 가지만 터치를 해보면, 일단은 어떤 학교, 직업학교를 희망하고 있냐 그 부분 하나랑, 그 다음에 뭐가 가장 걱정하고 있고 앞으로 뭘 준비를 해야 될 고민이 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 그걸 이렇게 좀 그래프로 도식화했더니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희망학교 있는 부분도 보면 이제 목수라든지 뭐 뭐 재봉이라든지, 그 밑에 보시면 또 컴퓨터 활용도 아주 그냥 기초적인 활용, 뭐 IT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초적인 뭐 엑셀, 파워포인트, 오피스, 윈도우 그런 거 활용이라든지, 양계 축산에 대한 얘기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뭐 용접, 전기 수리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 그 미용에 대한, 그리고 자동차 정비, 오토바이 정비 이런 쪽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쪽 카테고리, 우리 스마트 스쿨의 카테고리 보면 사실 또 약간 안 맞는 비어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니즈에 맞는 우리 스마트 스쿨의 카테고리를 좀 추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 자료 좀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과제도 보면 일단은 거기 키워드만 몇 가지만 좀 가져와 보면 현지 언어로 번역된 성경 구제가 필요하다. 아까 뭐 교수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수 선교사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고, 현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한다고 그걸 잘 알아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영상 교육자로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교육이 있더라고요. 교육을 받아도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거기 어느 선교사님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선교사님 적어준 거 중에 그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선교사님 아들이 전기기술 교육을 받았대요. 전기기술 교육을 받았는데 결국엔 취직할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엔 다시 농사일을 하러 다시 컴백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도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직업학교를 세워서 잘 가르쳤어. 그분들이 만약에 해외로 가고 뭐 해외로 취직하고 그럴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기술이 있어도 써먹을 곳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제 현지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뭐 농업이든 그런 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학비라든지 교재 구입할 비용도 없다. 그런 얘기들을, 현장 상황 그렇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인프라도 인터넷이 안 되는 것도 많고 되어도 카톡 정도 하는 정도 수준? 물론 이제 잘 돼 있는 것도 있죠. 탄자니아 같은 데는 사실은 뭐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고, 뭐 캄보디아 이런 데도 인터넷 사용하는데 문제 없고 전기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 쪽 가면 사실은 좀 그런 인프라 쪽도 우리가 추진하려는 전략에 그쪽에서 인프라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것들. 물론 적정 기술을 잘 접목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영비,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걸 운영할 거냐. 학교 지어준다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실제로 니즈들은 현장, 로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걸 도와주는 기술. 아까 뭐 목수라든지 재봉, 뭐 수리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좀 전략 짤 때, 스마트 스쿨 전략 수립할 때 좀 잘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가장 고민한 포인트들이 역시 그 학교 운영자를 보면 경제적인 수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다음에 비자 만료가 지금 점점 비자 연장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되면 이 사역이 어떻게 중단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현지인에게 인양해서 그러면 지금 후원금이 만약에 내가 복귀하면 후원금이 끊길 텐데 그럼 이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게 사실 카운트를 해본 거거든요. 왼쪽 하단에 보면 그 학교 자립 운영이 32%예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 끊기면 학교 못 돌린다. 결국에는 금전적인 게 50%가 넘거든요. 그리고 비자 연장, 이거 그 끝나고 나면 비자가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인 거죠. 그래서 현지 이양하기 위한 리더를 어떻게 양성하나. 그다음에 전문성이나 어떤 지속적인 지원. 그다음에 현장에 실제로 여기저기서 코칭해주는 사람 많은데 현장에 오는 사람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풀 전략 짤 때 구성에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아래와 같이 좀 요약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운영비 측면에서 보면 뭔가 현장에 수입원을 마련해줄 마이크로 창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창업 산출물에 대한 판로라든지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컨텐츠도 현지어로 번역된 어떤 동영상이나 교재. 뭐 이거 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난 거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뭔가 스크립트만 사실은 스크립트만 번역하면 동영상이든 강의 교환이 자동으로 현지언어로 딱 마치 우리 자막 하는 것처럼 그런 그 동영상 플랫폼 하나, 강의 교재 플랫폼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사실은 컴퓨터 교육 같은 기본 교육은 어디서든 다 필요한 거고 그런 거 교육만이라도 다 해놓으면 음, 현장에서 좀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인프라는 대부분 태양광이 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학비하고 일자리,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이 결국엔 수입이 있어야 되고 학교로 보내려면 그런 것들이 LG 희망학교라든지 다른 사례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비자, 뭐 이런 것들도 비즈니스 모델로 가야 된다. 그냥 전통적인 선교 모델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서 난 비즈니스라고 들어온 거니까 뭐 선교사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사실은 비자가 비즈니스 비자로 되는 거니까 물론 현지도 다 알긴 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되면 안 내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아까 수익 모델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인력 부족 같은 경우는 현장 아울리치 간다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좀 이거 제가 파워와 그거는 그 교육 선교 쪽이거든요. 교육 선교 쪽인데 뭐 교수님들이나 은퇴한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해외 나가서 이렇게 뭐 1, 2년씩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그런 거 하는 거던데 거기랑 좀 연계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걸 좀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구나 생각을 많이 들어서 저는 우리 타이거 팀도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각자가 어떤 생각,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좀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 타이거 팀 내에도 공유를 해서 그런 거를 피드백을 받아서 하면 수요와 그다음에 공급의 중간에서 적절하게 잘 매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좋을 거야라고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만약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일주일에 매일 2시간씩 이것을 위해서 당신 시간을 투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면 그렇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공급풀에서 이게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이제 플랫폼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급자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좀 말이 너무 길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타이거 팀에서 전략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의 아까 그 뭐 경력이라든지 관심 분야를 잘 접목할 수 있는 건 어느 분야일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뭐 문제 해결, 뭐 그 은퇴 인력의 노하우를 재활용, 그다음에 UX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와 그런 것들에서 가장 적절한 게 저는 메이커 스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메이커 스쿨을 그냥 제 경험 가진 것들을 어떻게 기여해 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이 나열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 드림스트림의 메이커 스쿨의 핵심 가치는 그러니까 사회 기여형 문제 해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물론 꿈을 키워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단순한 어떤 이런저런 경험을 쌓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로컬 문제를 가져와서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문제를 가져와 그거를 하기 위한 메이커 수업을 하고 자기가 찾아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키트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방식인 건데 우측 상단에 보면 그래서 메이커 스쿨의 키워드는 드림스 드림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꿈을 키워주는 학교. 그렇게 그 꿈을 주는 꿈을 메이킹하는 학교. 그렇게 한번 어, 제안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김지 팀장님, 네, 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 발표 너무 길어서 아 좀 10분 빨리 정도면 끝날 마무리 것 같습니다. 해주실래요? 네, 10분 정도 될까요? 아니면 5분? 네, 5분 대로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5분,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론적인 거라서 지금 좀 더 네네. 실제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5분 내로 좀 마무리 해주실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기본 소양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병행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뭔가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실제로 프로토타입도 구현하고 이렇게 하자는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에는 그 지역 마을로 선교 모델을 확장하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실제로 코칭도 하고 메이커 스쿨에 특강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해보고 어, 프로세스를 보면 그러면 러닝을 하고 기본적인 거죠. 그다음에 생태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언더스탠드 하고 그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해서 기능을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것들을 하고 그 과정에서 CSN에서 코칭하고 프로토타입 하는 걸 같이 진행을 하고 실제 이제 현장 로컬 학교 가서 메이커 특강하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구현했던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소개해보고 현장에서 평가한 것 피드백을 받아서 실제로 상품화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CSN 멤버들이 프로젝트 팀이 하나 딱 구성돼서 그 상품화를 위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컴포넌트로는 거점에 이제 드림스트림 메이크 스쿨이 있고 지식 습득하는 교육 그룹이 있어서 거기에 컴포넌트는 뭐 이웃사랑에 말씀 기반의 교육이 있을 거고 그다음 교사도 있어야 되고 어떤 교육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메이커 스페이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축 그 프로젝트 그쪽에는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과 공부 풀에 사회에 기여하는 목적과 그다음에 드림스트림 학교와 연계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이제 교육 측면에서 이동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평가해보고 그래서 상품화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CSN 멤버들 우리 타이거 팀 같은 공구 풀그 재능 기부나 또는 제어 비용으로 이 노하우를 제공하는 그룹에서 그 각 단계에 인벌브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할 때도 이런 경험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그래서 메이커 스쿨에서 교육 그룹과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한 솔루션 그룹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 메이커 스쿨은 지난번에 저희 각자 이제 소개하고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미팅한 이후에 사실은 그 뒤에 2차적인 미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 장표를 사전에 이제 공유해서 좀 피드백을 받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온라인으로는 진행한 상태고요. 음,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게 마지막 페이지고요. 뭐 전략 수립은 수요자 입장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공급자의 니즈도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경제 수입원 확보로 현지 운영 자립 생태에 대한 고민을 전략 수립할 때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그다음 드림스트림 운영진에서는 좀 공급과 수요의 중간에서 플랫폼의 기능을 좀 구체화시키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공급풀 확대를 위해서 이제 지금 각자 우리 타이거팀 소속되는 분들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런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노하우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실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용접 같은 거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런 것들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 뭐 그 교육 계획을 해주거나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 같은 걸로 강의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냐, 그런 것들 자동차 정비 그런 것들 있냐, 그래서 좀 각자 섬기는 공동체에서 이런 공급풀의 확대를 위한 전도사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뭐 이게 마지막이고요. 뭐 질문이나 또한 논의할 포인트 추가적인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유 꺼주실래요? 네, 잠시만요. 네, 음소거하시고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그 설명 아주 잘 정리하셔서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 팀에서 이야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기능들이 확대되면서 당연히 이제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누가 주도적으로 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주도적 이런 걸 떠나서라도 플랫폼에 대한 리ኳ이어먼트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더 진도를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플랫폼에 대한 아까 몇 개 리ኳ이어먼트를 정리를 하셨는데 그런 걸 포함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걸 어떻게 끌고 그 플랫폼에 대해서 끌고 갈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익 모델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좀 화심하게 논의를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른 분들 언급할 거 있을까요? 네, 아주 발표 굉장히 좀 컴프리hen시브하게 좀 잘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그 메이커 스쿨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인스트림에서 하는 그 메이커 스쿨, 여기서 서포트하는 메이커 스쿨, 거기에 어느 정도 어디까지 좀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완전히 컴플리스가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첫 번째 한 뭐 2, 3년, 3, 5년, 3년, 5년 그때는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중점도 할 것인가는 좀 깊은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메이커 스쿨 팀하고 조금 전에 김세종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정보기술학교 타이거 팀하고 같이 좀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들었고요. 뭐 수익 모델에 대한 공감도 있었고, 또 아마 이혁승 박사님이나 우리 이재용 선교사님이 하시는 고민과도 많이 연결이 된다는 느낌이 전 들었었거든요. 아까 펀딩 이야기도 그랬었고, 굉장히 뭐 중요한 이야기들을 잘 짚어 주셔서 잘 들었었고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혁승 박사님이 메이커 스페이스의 범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3D 프린터를 이제 계속 만지고 있거든요. 직접 조립도 하고 뭐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메이커 스페이스나 그런 이제 그것도 크게 이제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교육이라면 벌써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뭐 CAD 디자인 교육을 어떤 레벨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 사항이고, 또 3D 프린터 자체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그 이제 또 상용화 쪽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스토리는 롱 스토리예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다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효승 박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대로
어떤 범위라든가 초점이라든가 그런 공감대라든가 결국 이거 메이커 스페이스도 현지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언뜻 오거든요. 그래서 현지 맞춤형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저희도 지금 정보기술학교도 조금 어느 정도의 그런 시행착오가 지금 겪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한번 전체적으로 토탈리하게 리뷰를 쫙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현지에 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현장 중심으로 다시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하나씩 가시다 보면 아마 이엽순 박사님 경험 많이 하셨으니까 좀 아니 커멘트를 많이 저희가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실상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그 방송기술학교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스윙 모델이 진짜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의 그 스킬과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만든 작품을 한국에 파는 것으로 잡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국을 뛰어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500만 원을 갖고 찍는 것을 캄보디아에서 100만 원을 갖고 찍을 수 있다. 뭐 요렇게 이제 하나를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미디어 아트 스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스윙 모델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인풋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 생산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술이 생산이고 문화가 생산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 방송기술학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조금씩 이제 팔아먹는. 저는 이제 보따리를 들고 아이들한테 숙제를 줘가지고 여기서 만들면은 여기 갖다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참 가는 너무 멀지요. 그렇게 되기가. 하지만은 결국엔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은데 선교사들이 참 그게 거기에 컨선이 많아요.